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TV 제임스입니다. 자, 잘못 탈출, 턱인과 트레일 브레이킹. 턱인하고 트레일 브레이킹이 뭔지 좀 우리 같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되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더와 오버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으시던 분들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동차 매니아들이 오버스티어 성향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저 GV60 얘기할 때도 야 언더잖아. 모든 차는 기본적으로 약 언더다. 그리고 우리 더 베스트 랩의 두 바보 형님 중에 한 분인 최정원 드라이버님께서 개 언더잖아 이런 얘기 막 하죠. 개 언더를 싫어하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왜 싫어하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명확한데, 자 이건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 초록색 라인은 뉴트럴 라인이고요. 이 파란색 라인이 오버스티어. 오버스티어는 뭐죠? 내가 조향한 것보다 더 많이 꺾이는 거. 그리고 이 빨간색 라인이 언더스티어. 언더스티어는 뭐죠? 내가 조향한 것보다 더 안 꺾이는 거. 자, 이게 오버스티어. 내가 조향한 것보다 더 많이 꺾여서 안쪽으로 파고들었죠? 그리고 이게 언더스티어. 개언더. 개언더예요, 이게. 이게 바로 그 형님이 얘기하는 개언더입니다. 자, 내가 조향한 목적보다 훨씬 안 꺾여가지고 바깥으로 그냥 벗어나 버렸죠. 자, 왜 자동차 매니아들이 오버스티어를 더 좋아하느냐? 후륜 그립을 잃지 않는 선에서 오버스티어를 유도하고 하중 이동을 전륜 쪽으로 제대로 일으키면 조향축, 즉 전륜에 트랙션이 올라가요. 왜? 하중이 전륜을 눌러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조향이 쉬워지죠. 즉 조금 더 빠르게 코너를 공략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더는 왜 개언더라고 싫어하느냐? 언더스티어가 난다는 건요, 여러분, 공도에서는 여러분이 과속을 했다는 뜻이고요. 서킷에서는 브레이킹 포인트를 놓쳤거나 하중 이동을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언더가 나요. 기본적으로 모든 차는 언더입니다. 약한 언더. 기본적으로 언더인데, 그러면 아니 오버스티어를 좋아한다며. 오버스티어를 내야 되는데 차가 언더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냐? 언더인 상태에서 오버스티어 상태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그 테크닉 중 하나가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꼭 트레일 브레이킹이 아니더라도 악셀을 직선상에서 오프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중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약간 넘어오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언더 상태에 있는 차량을 오버 상태로 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레이서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언더의 차량, 그러니까 언더면 사실 위험하거든요. 언더 상태에 있는 차량을 오버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소위 말하는 이제 차 좀 나 탄다. 난 차 좀 스포츠 주행을 좀 할 줄 알고 차의 특성을 안다는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하고의 차이입니다. 그 트레일 브레이킹은 뭘 유도하냐 하면 턱인 현상이라는 걸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 베스트랩에 그거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언더스티어 현상이던 차가 가속을 멈추면 벼랑간 안쪽으로 휘어드는 현상을 이른다. 뭐가? 턱인이. 그러면 가속을 멈추면 왜 안쪽으로 휘어들까요? 안쪽으로 휘어든다는 건 뭐예요? 오버스티어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언더스티어 현상이던 차, 즉 어딘가 지금 코너를 들고 있는데 내가 스티어링 한 거보다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차가 악셀을 멈추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륜 쪽 섹션이 높아진다 그랬죠. 왜? 하중이 전륜으로 실리니까. 전륜이 뭐예요? 조향축이죠. 그래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오버스티어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차가 움직여집니다. 이게 턱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현상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턱인을 유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턱인을 왜 유도해야 되느냐? 자, 서킷에서 우리가 주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진행해요. 자, 코너에서는 기본적으로 뉴트럴 라인의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이 전 코너에서 이 바깥에 아웃인 아웃이라고 해서 아웃사이드로 빠져요. 왜요? 핸들 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야 엑셀레이션 구간이 많아지죠. 그래야 더 빠르게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코너에서 기본적으로 이 바깥으로 진행하면서 브레이킹을 시작해요. 즉 브레이킹을 시작하는 상태에서 직진 상태 같지만 이미 언더스티어가 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향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언더야. 여긴 지금 언더가 시작한 상황이에요. 여기는.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언더면 여기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나가면 여기다 처박히겠죠. 그럼 사고 나죠. 그럼 안 되죠. 나는 코너를 잘 원만하게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급격하게 오버스티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럴 때 턱인 현상을 고의로 유도해야 됩니다. 자, 이 고의로 유도할 때 이미 직선상에서 브레이킹 끝났는데 라고 하지만 여기서 턱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트레일 브레이킹은 뭐냐면 여기서 브레이킹을 해. 직진상에서 브레이킹을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브레이킹이 끝나는 시점에서 언더스티어예요. 여기서 브레이킹을 끝내고 스티어링을 회전시키면 언더가 유지됩니다. 왜? 전륜 트랙션이 이미 빠져나가기 때문에, 즉 하중 이동에 실패하죠.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킹을 요 정도까지 더 물고 들어가요. 요 끝까지 가면 안 되고 요 정도까지만 물고 들어가요. 그러면 요 물고 들어가는 순간 물고 들어가면서 스티어링을 돌리면 스티어링이 갑자기 턱인이 유도되면서 언더스티어에 있던 게 차가 오버스티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꺾여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인대로라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휙 꺾여 파고들어요. 여기는 지금 언더야. 여기서부터 오버로 파고들어.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게 뭐? 트레일 브레이킹을 통한 턱인 현상의 유도. 자, 그래서 이 트레일 브레이킹을 통한 턱인 현상의 유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트레일 브레이킹 턱인입니다. 방금 보셨나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악셀을 떼면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왜냐하면 전륜 접지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늦게까지 이렇게 그래서 브레이크 안으로. 자, 방금 그게 턱인 효과를 이용해서 언더스티어를 오버스티어로 가져오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악셀을 떼면서 그렇죠, 안으로 파고드는 이게 턱인 효과. 턱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려면 트레일 브레이킹을, 그죠? 마찬가지로 턱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트레일 브레이킹. 자, 여기서는 이제 언더스티어 이후에 악셀을 빠르게 가져가서 그대로 스핀 나는 상태. 아이네, 크래쉬.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CP 지점까지 끝까지 브레이킹을 하는 건 아니지만 턱인을 유도해서 언더에서 오버로 넘어가는 지점까지는 브레이킹을 유지하는. 그 다음엔 이미 트랙션이 확보가 돼서 내가 접지를 갖고 그 방향으로 전진하는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븐 스로틀, 그리고 탈출해서 CP를 지나서부터는 스로틀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코너링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야, 너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 서킷 하는 뭐 스포츠 주행 뭐 레이서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 보통 일반인들은 언더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땡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반인일수록 오버가 더 안전합니다. 왜? 자, 결론 내드릴게요. 자, 모든 자동차는 전륜이 조향축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자동차는, 그쵸? 코너에서 전륜 그립을 놓치면요, 언더스티어가 발생합니다. 특히 전륜차는 특히나 구동축도 전륜이라서
카운터 스티어 조작을 해도 이미 관성으로 밀려나가는 부분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처박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포에 있다가 처박혀야 돼요. 사고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즉 위험합니다. 굉장히. 자, 후륜 차량의 경우는 구동축과 조향축이 따로 있죠. 그래서 구동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동축은 후륜이고 조향축은 전륜이고요. 후륜 출력을 줄임으로써 카운터 스티어 없이도 오버 스티어로 제어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심해지면 카운터 스티어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카운터 스티어를 치면서 오버 스티어를 스핀으로 가져가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드리프트라 그러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트레일 브레이킹을 통한 턱인 현상을 유도해서 저렇게 나간 언더스티어, 즉 위험한 상황, 내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을 제어가 가능한 상황으로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데 그러면 후륜 전기차의 경우는 회생제동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턱인 유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줘. 내가 테크닉이 없어도 자동으로 해줘요.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왜? 제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깥으로 처박히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처박힐 거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나는 사는 거죠. 이건 공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턱인 현상이 보여지는 차량들이 더 안전하다. 네. 심지어 왜냐면 야, 그 턱인 해주고 나서 오버스티어에서 제어 못하고 그대로 안으로 처박을 수 있잖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내연차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연차들도 요새 나오는 차들은 ESC 그 알고리즘이 좀 더 뛰어나고 전기차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제어하는 게 많아. 여러분이 못해도 턱인 유도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어 다 해줍니다. 여러분은 핸들만 잘 조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부딪히게만 조향하면 돼요. 그러면 엔간하면 다 빠져나가요. 자, 그래서 턱인과 트레일 브레이킹. 이거는 턱인과 트레일 브레이킹은 오버스티어라는 현상에 필연적인 거고 우리가 언더스티어, 위험한 상황인 언더스티어를 내가 조절 가능한 오버스티어로 가져오는 그 과정에 한 가지의 테크닉, 그러니까 현상이 먼저 있는 거죠. 현상을 먼저 발견했어. 그럼 그 현상을 내가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트레일 브레이킹인 거고. 그래서 이 현상은 코너에서 어떻게 이어지느냐? 언더스티어, 트레일 브레이킹, 턱인, 오버스티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코너를 공략하실 수 있고요. 공도에서는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어권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조금 더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만 얘기하기보다 트레일 브레이킹, 턱인 현상까지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또 스포츠 주행하시는 분들은 가끔 라인 제대로 탔는데 왜 이 코너가 어떤 때는 제대로 돌아가는데 어떤 때는 언더가 나지? 라고 하실 때는 그때는 바로 이 트레일 브레이킹 이후에 턱인으로 이어지는 이 전륜 트랙션 확보를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기의 브레이킹 습관이나 이런 턱인 현상 유도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좀 더 빠른 랩 타임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